앵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세 가지 이슈 준비했는데요. 저희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PMI 반등입니다. 사실 PMI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구매자들에 대한 서베이예요. 고용은 늘릴 것이냐, 자재를 더 살 것이냐, 주문은 많이 들어왔느냐. 그러면 사실 반등했다라는 거는 경제 지표가 아니면 지금 상황이 나아진다라는 쪽에 더 방점을 둬야 되는데 이게 오늘 시장의 악재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긴축이 더 강해진다라는 얘기도 나온 거고요. 장 초반부터 사실은 시장이 힘을 못 썼어요. 계속 하락하면서 종국에는 이제 종가가 조금 저가가 되는 그런 시장이어서 우리 시장도 조금 오늘 하루는 좀 힘든 구간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PMI가 반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의 국채금리 지금 2년물 같은 경우에 4.7%까지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긴축 이후에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긴축 이후에 가장 높은 레벨까지 올라온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의 기준이 되는 금리가 올라오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익이 조금 괜찮아진다면은 좀 버텨낼 수 있는데 당장은 이익이 잘 나오기보다는 좀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거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아무래도 하방 압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 후반에 FOMC 의사록이 1월께 나옵니다. 근데 아마도 1월 FOMC 의사록은 비둘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1월에 이 FOMC 이후에 옐런 연준 의장도 파월 연준 의장이죠. 파월 연준 의장도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하면서 좀 도비시하게 얘기했기 때문에요. 이 FOMC 의사록보다는 금요일에 발표될 PC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 보다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 PC를 바라보는 그런 관망 심리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PMI 말씀드렸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라고 나오니까 시장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선전을 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2450선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간밤에 미국의 주요 3대 지수가 1% 후반에서 2% 중반까지 급락세를 보였는데 한국물에 투자하는 ETF죠. EWY 같은 경우에는 1% 초반까지 내려갔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하락을 한 거죠. 당연히 이 금리가 높아진 거에 대한 민감도가 한국 주식이 미국보다 좀 낮습니다.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PER로 보면 지금 S&P가 18배, 19배까지 올라와서 정말 팬데믹을 구간을 제외하면은 상당히 비싼 구간이라는 인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13배, 특히 PBR로 본다면 아직도 1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금리가 올라오더라도 밸류에이션적인 내성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2450선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400만 깨도 0.9배를 깨고 내려갑니다. 2300 중반이 되면 또다시 이제는 저가 매수가 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상단도 막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또 하단도 좀 막혀 있는 좀 답답한 시장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 버티는 시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악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PMI 지수가 반등을 했다는 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을 주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그런 어떤 경기의 반등이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너무 안 좋았던 수출이 회복할 수 있는 여지도 주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지표가 잘 나왔는데 시장은 하락하고 어디에 장단을 둬야 될지 모르는 구간이긴 하지만요. 점점 이제 긴축의 어떤 구분응선은 넘어가는 상황에서 경기가 좀 회복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비싼 미국보다는 싼 이제 이머징 한국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조금은 덜 하락하는 하방 경직성이 좀 높은 시장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비교적 잘 버텨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낮은 밸류에이션 때문이었다. 그리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장단에 조금씩 맞춰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함께 알아보시죠.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이렇게 좀 약간은 지지부진한 시장의 분위기를 언제 우리가 돌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지표가 우리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해석의 포인트를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한 3월 초에 발표될 지표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3월 초가 되면 매월 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증가율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마이너스일 것 같긴 하지만요. 어제 나왔었던 지표들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호재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3월 초지 않습니까? 그러면 2400 테스트 내지는 2400이 살짝 깨지는 순간일 때 3월 초에 나오는 지표들이 어쩌면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 이슈가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3월 초에 수출 증가율이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PMI가 반등이 나왔다는 점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어제 대만의 수출 주문이라는 지표가 나왔는데요. 3개월째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대만의 수출 주문이 한국의 수출에 한 3개월 정도 앞서서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전기 전자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문을 받는 게 대만의 수출 주문이거든요. 그래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아시아에 파는 그런 어떤 사이클인데 대만의 수출 주문이 그래도 3개월째 회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국의 수출도 2월을 저점으로 3월, 4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3월 초에 또 나오는 데이터가 중국의 PMI입니다. 빠르게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고 있고 더불어서 중국의 저축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지지부진한 시장이겠지만 만약 중국 지표가 지금 간신히 50포인트를 넘은 상황이거든요. PMI가. 근데 만약에 50이 또 안 돼. 그러면 전인대에서 강력한 경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로 올라올 수 있고 만약에 50보다 더 개선된 모습이 나온다면 그래 이제 중국의 소비가 더 강해질 거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좀 올라올 때마다 반등시 매도하려는 그런 시도보다는 좀 저점 매수 아니면 하락시 매수라는 관점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어떤 시장의 흐름을 가야 될지를 좀 그런 좀 약간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또 수출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오늘 중요한 포인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키워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